정부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겠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전이 일어난 뒤에는 갑작스럽게 과전압 탓에 전기를 복구해도 가전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가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해 된장과 고추장 등 전통 발효식품을 육성하기로 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최근 경주 산불의 원인이 해병대 훈련 중 발생한 불씨로 추정되지만 해병대와의 관계 탓에 원인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에도 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고 건조특보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포근했던 주말을 뒤로한 채 다시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대구 현재 기온은 3.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일부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대구는 13도, 봉화 10도에 머물며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불어오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이보다 조금 더 심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이 바람 덕분에 미세먼지는 모두 날아갔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고요. 대구, 경북 전 지역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임금 체계를 성과 위주로 개편하는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400시간이 많고 실제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런 노동 조건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 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 위주의 고용 임금 체계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고임금에 따른 퇴직 압력이 높아지고 이는 비정규직 증가와 근로시간 연장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607만 명, 2008년 544만 명이던 비정규직은 매년 10만 명가량씩 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은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대기업 비정규직이 3분의 2,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임금 체계를 성과 능력 중심으로 바꿔 고용 불안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는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은데 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다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중 구조를 해결하는 게 청년 고용을 해결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정리해고제 도입과 비정규직 채용이 본격화된 지난 96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최악의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결국 적정한 임금의 정규직을 늘리는 대신 적은 임금의 긴 노동시간을 견뎌야 하는 비정규직만 양산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 발표대로 하자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더 쉽게 해고를 자본이 유리하도록 하게 이제 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임금 체계를 개편해서 임금을 낮추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이달 말까지 노사정 합의안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는 세계 물포럼을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6개 시내버스 업체를 돌면서 모든 시내버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내리는 문에 안전장치가 달려있는지와 소화기와 비상망치를 비치하고 있는지, 안내방송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등입니다. 특히 지난해 일제점검에서 지적된 저상버스의 리프트 작동 상태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차량기지에 시민 출자로 지어진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돼 오늘 준공식을 엽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주주로 참가한 대구 시민햇빛발전소 지주회사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차량기지 내 환승 주차장에
대구 시민 223명이 출자한 5억 2천여만 원으로 200kW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25만 7천 kW의 전기가 생산돼 한 해 7,500만 원 정도의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민 출자로 지어진 태양광 발전 시설은 수성구 지산 하수처리장과 두산동 주민센터 옥상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정전이 일어난 뒤 전기를 복구해도 가전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과전압 때문인데 정전에 따른 피해 보상도 받기가 어려워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일어난 것은 지난 18일 오후 1시쯤. 당연히 승강기와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30분 만에 전기 복구를 마쳤지만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컴퓨터가 아예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관리사무소 CCTV 녹화 장치가 고장나고 주방용 소형 텔레비전도 먹통이 됐습니다. 갑자기 빡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큰 소리가 나더라고. 우리 그 컴퓨터하고 가전제품이 고장이 났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한전에는 책임이 없다. 정전 때 가전제품이 고장났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글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정전에도 가전제품이 고장나는 이유는 이상 과전압 때문입니다. 전기가 갑자기 끊기거나 복구 뒤 전기가 되돌아올 때 순간 전압이 높아지는데 일부 가전제품이 이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네, 전기가 차단되거나 아니면 투입될 때에는 개폐 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습기나 먼지 등 이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가전제품 내부에 있는 전자부품의 절연이 파괴돼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상 과전압을 제어해주는 보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전이 되면 전자제품 전원을 뽑고 전기가 되돌아올 때 전자제품을 하나하나씩 시간을 두고 전원을 꽂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의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법정 기준 충족률이 1년 전에 비해서 6.6% 개선된 83%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35개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29개 기관이 인력과 시설, 장비의 법정 기준을 충족했고 군지역 10개 응급의료기관은 1년 전보다 법정 기준 충족률이 20% 높아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비취약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은 중상위 40% 내 응급의료기관에 연간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대구와 경북 지역에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3곳이 생깁니다. 대구에는 달성군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새로 문을 열고 경북에는 경산과 경주시의 고용센터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구미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문을 연 뒤 취업 실적이 평균 12.3% 증가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는 고용복지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담과 신청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이었죠. 경주 양동마을 뒷산에서 난 불로 산림 10헥타르가 탔는데 원인 조사가 소극적입니다. 목격자가 있는데도 경주시는 조사를 하지 않아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화기를 준비한 군인들이 여기저기 튀는 불씨를 잡기 위해 소나무숲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도 한달음에 현장으로 달려와 지휘에 나섭니다. 평소 대민 지원 차원의 산불 진화와는 사뭇 다른 모습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인 조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경주시는 해병대 훈련 신호탄을 원인으로 추정했다가 원인 미상이라는 해병대 측의 항의를 받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해병대는 훈련 사실은 인정합니다. 훈련하는 부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죠. 이제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고. 경주시는 산림과학원과 경북도 합동으로 피해 조사만 했을 뿐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마을에는 불이 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이 꽤 있지만 경주시는 신고자나 주민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식 때쯤에 좀 뭐가 로켓
스는 아니고 폭죽 같은 거 날아가는 소리가 휙 났어요. 그리고는 여기 저쪽에 저 까맣게 탄 부분, 저 부분에서 이제 연기가 시작됐죠. 경주시는 해병대가 각종 재난 사고 시에 대민 지원을 아끼지 않다 보니 조사하기가 껄끄럽다는 입장인 반면 해병대 측은 철저한 조사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문합니다. 산림청은 지자체가 원인 조사에 소극적일 경우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 쪽에서도 이제 중앙 그런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 들어 경주에서 난 산불은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6건, 모두 실화자를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경북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를 설립하고 각 시군에 1개 이상 마을기업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경북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는 6월까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연합협동조합 형태로 구성해 업종별로 공동 홍보와 판로 개척, 경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역의 향토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은 시군별 1개 이상씩, 또 기술 기반형, 유통형 마을기업도 매년 1개 이상 설립합니다. 경상북도는 2018년까지 700억 원을 투자해 사회적 기업 300개, 마을기업 150개, 협동조합 350개 등 모두 80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위원회가 본격 가동됩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경북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향토음식 육성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책사업 지원과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나섭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9월 향토음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향토음식 인재 양성을 위한 우리음식연구회 1,200여 명 육성, 지역 대표 향토음식 브랜드 만들기 사업 11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 식혜 같은 전통 발효식품이 웰빙 건강식품이라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경상북도가 앞으로 5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이런 전통 발효식품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식혜의 불그스레한 색깔과 새콤한 향이 미각을 자극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 식혜는 흔히들 알고 있는 단술이 아니라 끓이지 않는 특유의 생발효식품입니다. 찹쌀밥에 무와 고춧가루, 생강 등 천연 향신료를 섞어 엿기름물에 버무려 발효시킨 식혜는 맵고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냅니다. 입안을 정갈하게 하고 소화에도 좋은 식혜는 한번 그 맛을 알게 되면 10중 8구 다시 찾는 웰빙 음식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로 찾고요. 겨울에는 또 시원하면서 생강하고 무하고 고춧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열을 내는 음식이어서 겨울에도 많이 찾는 웰빙 음식이라고. 경상북도가 된장과 고추장, 식혜 등 이 같은 전통 발효식품의 육성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해 고부가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R&D 지원과 전통 발효식품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통망을 확충하는 3대 전략과 역점 시책을 추진합니다. 역점 시책으로 북부와 동부, 중서부권 등 권역별로 발효식품 벨트를 구성하고 100억 원을 투입해 전통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해 6차 산업화로 연결합니다. 자국 내 농식품에 대한 불신으로 안전한 먹거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육성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발효식품 시장 규모는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커졌고 국제시장 규모도 내년에는 300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발효의 전가인 경북의 발효식품이 세계 속의 음식으로 육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16일까지 제3기 경북 청년무역사관학교 교육생 70명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교육생은 오는 6월부터 온라인 사전학습을 통해서 수출입 실무 절차 과정을 이수하고 7월 한 달 동안 무역실무와 비즈니스 영어 등 합숙 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무역 시뮬레이션 과정과 외국어 토론 수업 확대 등 실무형 무역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취업 역량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개 관측과 강의를 하는 2015 봄, 여름, 밤하늘 이야기를 내일부터 6월까지 4차례 엽니다. 첫날인 내일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과 오리온 등을, 또 4월 27일과 5월 27일에는 금성과 달, 6월 22일에는 고리를 가진 토성 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공개 강연에서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발표 100주년을 기념한 강의가 열리는데 참가자는 행사일 시작 시간에 맞춰서 경북대학교 1, 2과학관으로 가면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내일부터 두륜의 거리 주변 3곳에서 좌회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륜의 거리와 남평리 내거리 남북 측과 이월담 내거리 동서측 접근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300에서 600m를 직진한 뒤 유턴을 해야지 달구벌 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30여 년 동안 대구시의 지하 공간 개발 정책에 따라 횡단보도가 없었던 동산 내거리와 큰장 내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골목길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도입한 2014 희망길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대구 최초로 범죄 예방형 환경 디자인을 적용해 남산 4동 주민센터 주변 골목을 개선한 데 이어서 지난해 6월부터는 성내 3동과 남산 1, 2동의 골목길에 오래된 벽을 새로 칠하고 안전 펜스와 비상벨, CCTV 설치 등을 마쳤습니다. 특히 주민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희망안전기획단이 디자인을 해 골목길마다 특색을 살린 그림을 그리고 시설을 설치했다고 중구청은 설명했습니다. 포근했던 주말을 뒤로한 채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3.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7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일부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대구는 13도, 봉화는 10도에 머물며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불어오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이보다 조금 더 심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도 모두 날아가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대기가 계속 건조한 상태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3도, 영천은 0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김천은 영하 1도, 구미는 2도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 다른 지역보다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의 현재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이번 꽃샘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조금씩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